60대 이상이시라면 오늘 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담배도 안 피웁니다. 술도 거의 안 마십니다. 매일 건강식 챙겨 먹고 일찍 눕습니다. 그런데도 왜 기억력이 무너질까요? 왜 어떤 분은 손주 이름이 순간적으로 생각나지 않고 왜 어떤 분은 평생 다니던 시장 길에서 방향을 잃어버릴까요? 문제는 의외로 아주 평범한 저녁 습관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행동은 대한민국 60대, 70대 분들이 거의 매일 반복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본인은 그것이 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김만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68세였습니다. 매일 밤 뉴스 소리를 틀어놓고 주무셨습니다. 조용하면 잠이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TV를 켠 채 그대로 잠들고 새벽에 깨면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다 다시 주무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건망증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드님 이름이 순간적으로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이 깜짝 놀라 병원으로 모시고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인지 기능 저하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매일 봅니다. 더 가슴 아픈 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설마 그런 습관 때문에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밤마다 조용히 천천히 뇌가 늙어가는 병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습관은 뇌 속 기억 창고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행동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왜 잠들기 전 단 1시간이 평생 기억력을 좌우한다고 말씀드리는지 분명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댓글에 공부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뇌 건강은 아는 사람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밤이 되면 우리 뇌가 급속히 늙기 시작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잠은 자는데 왜 더 피곤합니까? 덜 시간 누워 있었는데 머리가 멍합니다. 자꾸 깜빡하고 집중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몸은 누워 있었지만 뇌는 한 번도 제대로 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의 잠은 단순히 눈 감고 누워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밤에는 뇌가 하루 종일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망가진 부분을 수리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잠드는 방식 자체를 망치고 계십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것이 3가지입니다. 첫째, TV를 켜놓고 잠드는 습관입니다. 둘째, 잠들기 직전까지 휴대폰 보는 행동입니다. 셋째, 늦은 밤 야식과 술입니다. 이 3가지는 뇌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 강제로 깨워두는 행동입니다.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나는 원래 TV 틀어놔야 잠이 와. 휴대폰 조금 보는 게 뭐가 문제야. 밤에 출출해서 과일 조금 먹었어. 그런데 바로 그런 습관들이 뇌를 아주 천천히 망가뜨립니다. 특히 노년층은 더 위험합니다. 젊은 사람 뇌는 어느 정도 회복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뇌는 오래된 전선과 비슷합니다. 계속 켜두면 과열되고 조금씩 기능이 타들어갑니다. 제 환자분 중 박정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72세였습니다. 은퇴 후 외로워서 밤마다 유튜브를 틀어놓고 주무셨습니다. 처음에는 건강 영상만 보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잠드는 시간이 늦어졌고 새벽 2시, 3시까지 화면을 보다 잠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몇 달 후부터 이상한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왜 열었는지 잊어버리고 평소 다니던 공원길에서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은 단순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해보니 수면의 질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뇌가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치매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밤마다 뇌 청소가 실패하면서 조용히 쌓이는 병입니다. 마치 집안 하수구가 조금씩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결국 물이 역류하고 집 전체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특히 밤에 강한 빛을 계속 보면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몸은 피곤한데 뇌는 끝까지 긴장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 상태가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을 저장하는 힘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무너지고 결국 가장 먼저 이름과 약속부터 잊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저런데 싶으셨다면 댓글에 충격이라고 한번 남겨보십시오. 지금 깨닫는 것만으로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밤마다 여러분 뇌 속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밤에 잠을 잘 자면 단순히 피로만 회복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밤은 뇌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노예는 오래된 한옥집과 똑같습니다. 낮 동안 사람이 계속 드나들면 먼지가 쌓이고 쓰레기가 생기고 배수관에도 찌꺼기가 낍니다. 그러면 밤에는 누군가 들어와 청소를 해야 합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낮 동안 생각하고 걱정하고 움직이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뇌 안에는 수많은 노폐물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억 독소처럼 알려진 노폐물들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뇌 전선과 기억 창구를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TV 소리, 휴대폰 불빛, 늦은 밤 음식, 계속된 각성 상태가 그 청소 시간을 완전히 방해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뇌 속에는 밤마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배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 하수구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 빛을 보면 뇌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직 낮이구나. 아직 안 자도 되는구나. 그러면 청소 직원이 출근을 못합니다. 결국 뇌 속 쓰레기가 그대로 남습니다. 하루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1년, 3년, 5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수구 안쪽에 검은 찌꺼기가 들러붙듯 뇌 속에도 노폐물이 천천히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 건망증처럼 보입니다. 리모컨 둔 위치를 잊어버립니다. 약 먹었는지 헷갈립니다. 가스불 확인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합니다. 나이 먹으면 원래 그렇지?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이 정상 노화와 위험 신호는 다릅니다. 특히 밤에 자꾸 깨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낮에 멍한 상태가 반복된다면 뇌 청소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는 더욱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주 도서관 관장에 비유합니다. 해마는 하루 동안 들어온 기억을 정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손주 생일, 비밀번호, 약 먹는 시간, 병원 예약 날짜, 이런 정보들을 정리해서 보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밤마다 잠이 깨고 TV 소리가 계속 들리고 휴대폰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이 도서관 관장이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책이 정리되지 못하고 바닥에 흩어집니다. 며칠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아예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치매 초기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입니다. 더 무서운 건 혈관입니다. 우리 뇌혈관은 오래된 수도관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탄력이 있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안쪽에 녹과 찌꺼기가 조금씩 낍니다. 그 상태에서 밤마다 잠이 부족하거나 깊은 잠에 못 들어가면 혈압 조절까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은 가장 위험합니다. 새벽에는 원래 혈압이 천천히 안정되어야 하는데 수면이 깨진 상태에서는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입니다. 그래서 새벽 뇌졸중, 새벽 심장마비가 많은 겁니다. 실제로 의료 통계에서도 노년층 뇌졸중 상당수가 새벽 시간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라는 가족들의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 전날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면 늦게까지 TV를 봤다, 전기장판을 강하게 틀고 잤다, 밤늦게 야식을 먹었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치매와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앙이 아닙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조용히 만든 결과입니다. 마치 낡은 집안에서 작은 누수가 몇 년 동안 계속되다가 어느 날 천장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은 그 과정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드는 방식이 곧 뇌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 1시간은 뇌를 살릴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정말 무섭다 느끼셨다면 댓글에 건강이라고 남겨보십시오. 지금 깨닫는 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믿고 있는 위험한 수면 상식들을 하나씩 깨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행동들이 오히려 뇌를 더 빨리 늙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깝게 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몸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하면서도 본인은 건강을 위해 하고 있다고 믿는 경우입니다. 특히 수면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착각입니다. 술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기 전에 막걸리 한 잔, 소주 반 컵, 와인 조금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잠이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숙면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술은 뇌를 편안하게 재우는 것이 아니라 전기 차단기를 강제로 내려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억지로 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든 것처럼 보여도 뇌 안에서는 깊은 회복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새벽이 되면 더 위험합니다. 불기운이 깨면서 혈압이 갑자기 출렁이고 심장이 빨리 뛰고 자꾸 깨게 됩니다. 실제로 새벽 3에 5시 사이 응급실로 오는 어르신들 중에는 전날 술 마시고 주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TV 틀어놔야 외롭지 않아서 잠이 옵니다.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그렇습니다. 조용하면 허전해서 뉴스나 드라마 소리를 작게 틀어놓고 주무십니다. 그런데 뇌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귀로 계속 소리가 들어오면 뇌는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치 경비원이 밤새 순찰 돌면서 계속 무정의를 듣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몸은 누워 있는데 뇌는 끝까지 긴장 상태인 겁니다. 그 상태가 반복되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멍하고 기억력까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착각입니다.
수면 건강식품 많이 먹으면 괜찮다. 요즘 정말 많습니다. 수면차, 수면젤리, 마그네슘, 각종 건강 보조제, 물론 일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활 습관은 그대로 둔 채 제품만 의지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밤 12시까지 휴대폰 보고 야식 먹고 TV 켜놓고 자면서 건강식품 하나 먹고 안심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바닥만 계속 닦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원인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위험한 조합도 있습니다. 수면제와 술을 함께 드시는 경우입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잠이 안 와서 조금만 마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 가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머리를 부딪혀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노년층은 특히 위험합니다.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고 균형 감각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기장판과 뜨거운 찜질입니다. 따뜻해야 잠이 잘 온다는 이유로 아주 뜨겁게 해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열은 새벽 혈압 변화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있는 분들은 전 조절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단순히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제대로 쉬는 잠이 중요합니다. 잠드는 건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가 회복되지 못하는 잠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라도 꼭 바꾸셔야 합니다. 댓글에 건강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깨닫는 순간부터 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실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뇌를 살리는 저녁 루틴 5단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라도 뇌를 살릴 수 있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뇌는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오늘 밤부터 습관을 바꾸면 조금씩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뇌를 흥분시키는 음식을 줄이십시오. 특히 늦은 시간 단 음식, 매운 야식, 과도한 탄수화물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밤늦게 혈당이 출렁이면 뇌도 함께 긴장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밤에 쉬어야 할 공장을 다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능하면 저녁은 가볍게 드십시오. 된장국, 두부, 삶은 채소, 생선, 한 토막 정도면 충분합니다. 배부르게 먹는 순간 뇌는 쉬지 못합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 과일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일은 건강식이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밤늦은 당분은 새벽 혈당 변화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TV와 휴대폰을 멀리 하십시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보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뇌는 빛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불빛은 뇌에게 계속 낮이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들기 전 휴대폰은 뇌 옆에서 손전등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뇌는 끝까지 긴장합니다. 가능하면 밤 9시 이후에는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십시오. 거실 불 하나만 줄여도 뇌는 이제 쉬는 시간이구나 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잠들기 전 10분 천천히 걸으십시오. 격한 운동 말고 아주 느린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집안도 괜찮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혈액이 천천히 순환하면서 뇌혈관 긴장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 앉아 계셨던 분들은 저녁 혈류 흐름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래된 수도관에 비유합니다. 하루 종일 물이 고여 있으면 안쪽에 녹이 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물을 흘려주면 관 안이 덜 막히게 됩니다. 우리 혈관도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잠들기 전 뜨거운 전기장판은 줄이십시오. 특히 등을 뜨겁게 지지는 습관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노년층은 천 조절이 젊을 때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우면 새벽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따뜻하다 정도입니다. 뜨겁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격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10분 정도만 하십시오. 발끝 혈관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몸 전체 긴장이 내려갑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밤마다 같은 시간에 주무십시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뇌는 습관을 좋아합니다. 매일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뇌 속 시계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은퇴 후 시간이 자유로워지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뇌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밤 10시에 11시 사이에는 잠자리에 드시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자꾸 화장실 가는 분들은 저녁 이후 물 섭취 시간을 조절해 보십시오. 물을 아예 안 마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잠들기 직전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을 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만 바꿔도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뇌는 밤에 수리되는 기관입니다. 낮에는 버티고 밤에는 회복합니다. 그런데 밤마다 계속 깨우고 흔들어대면 결국 가장 먼저 기억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꼭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TV 끄기, 휴대폰 멀리 두기, 늦은 야식 줄이기. 아주 작은 변화 같지만 몇 달 후 뇌는 분명 달라집니다.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족 중에 밤마다 TV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보내주십시오.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왜 아직 늦지 않았는지 그리고 나이 들어도 뇌를 지킬 수 있는 희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마음이 무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저랬는데? 나는 매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억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 이후에도 뇌는 관리한 만큼 버텨줍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런 분들을 실제로 많이 봅니다. 규칙적으로 주무시고 밤 습관을 바꾸고 조금씩 몸을 움직인 분들은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눈빛이 맑아지고 말씀하시는 속도가 달라지고 무기력함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괜찮겠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이렇게 넘기신 분들은 몇 년 뒤 정말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이런 말씀입니다. 손주 이름이 생각 안 날 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뇌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고 가족 얼굴을 알아보고 내 발로 화장실 가고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있는 삶, 그 존엄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부터 단 한 가지만이라도 바꾸십시오. TV를 끄고 주무셔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방 밖에 두셔도 좋습니다. 야식을 하루만 참아보셔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뇌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늙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버텨온 훈장입니다. 다만 그 소중한 뇌를 너무 빨리 지치게 만들지만 않으면 됩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족 카카오톡방에 꼭 이 영상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밤마다 TV 켜놓고 주무시는 부모님, 새벽까지 휴대폰 보시는 남편이나 아내, 잠이 안 온다고 술 드시는 가족이 있다면 꼭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기억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어르신 건강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